자, 153페이지에 우리 부칙 6조를 좀 이어서 읽어볼게요. 153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 부칙 6조 2항입니다. 법률 5957호 부동산 중개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놓고 이제 가로에 공인중개사 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주어로 쓰인 자가 누구죠? 결국엔 이제 뭐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부칙개공밖에는 안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부칙개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그럼 이제 부칙개공은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조 2항이 뭐였냐면 경매, 공매 관련 업무인데 그걸 누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부칙개공은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항이요. 예, 제2항에 규정된 개공의 업무 지역은 그러니까 제2항에 규정된 개공의 업무 지역은 이 말은 부칙개공을 말하는 거죠. 예, 당해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예, 특광도를 줄여서 뭐라 해? 시도, 그러니까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칙개공은 업무 지역적 범위가 제한이 좀 있다는 거죠. 어디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도 안에서, 시도 내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 정호망에 가입하고 가입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게요. 이를 이용하여 이용해도 동그라미 잡고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정호망에 공개된 공개라는 단어에도 역시 동그라미 하나만 잡고요.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렇게 충족돼야 돼. 뭐뭐뭐 가입, 이용, 공개.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밖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라면 어디 밖에? 시도 밖에, 시도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요건이 뭐 되어야 한다? 충족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부칙개공만 지역의 제한을 좀 일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밑에 이제 153페이지 하단 내려오시면 1번에 지역적 범위 뭐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냥 전국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전국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만 제한을 좀 받아요. 부칙개공만 제한을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시고 154페이지 2번 제목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범위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와 관련하여 개공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랬죠. 그 말은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토지를 중개할 수 있고 개인들은 토지는 하지마 이렇게 규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별은 똑같은 중개대상물을 모두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차이는 절대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물건에 대한 차이를 두게 되면 헌법에 반하게 돼요.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말하자면 그 차별하는 입법 이런 거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 차별이라는 게 왜 옛날에 뭐 소위 이제 뭐 양반, 그 뭐 조선시대 때, 뭐 고려 때는 귀족 뭐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귀족, 양반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부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좀 있죠.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뭐 이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막 이렇게 숭배하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신도들을 뭐 해? 이뻐하지. 특별히 이뻐하고,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진짜, 뭐 기도도 막 특별히 해주시고 막,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게 다 이제 거꾸로 된 거지. 예, 거꾸로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꾸 사람들이 돈만 이렇게 숭배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절대 차이, 차별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그래서 몇 분은 맛이 갔네 벌써. 예? 개선의 여지가 없네.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있어야 돈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끝이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첫째 건강한 거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건강은 몸도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해요? 그 몸을 막 이렇게 해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자살하거나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해서 머릿속에 좀 새기실 것은 뭐는 절대 없다. 이거예요.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취급 업무에 관련해서 개인들은 무슨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겸업 제한이 아예 없다 그랬고, 누구는 겸업 제한이 있다 그랬죠?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우리 그 2주차 그 프린트 잠깐 다시 한번 좀 꺼내 볼게요. 노마저 5번을 잠깐 봅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프린트 노마저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해가지고 그거 이제 표로 좀 정리를 좀 잘 해놨는데, 왼쪽에 이제 가능 범위, 오른쪽에 불가 범위 이렇게 있고, 부직 개공은 개인이니까 무슨 제한은 없어요. 겸업 제한은 없지. 개인들은 겸업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 불가 범위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불가 범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매, 공매 업무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볼게요.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4가지 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없다고? 부직 개공. 이 양반들은 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전문 공부를 우리가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부해서 개공이 된 게 아니고 원래 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개업을. 그래서 이제 그냥 허용하는 거지, 우리처럼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이런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밑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개인 아니에요? 개인이니까 무슨 제한은 없는 거야? 겸업 제한은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개인들은 다 겸업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경공매 물건도 취급할 수 있어? 그럼요. 거기 옆에 이제 불가 범위 없으니까 뭐든 됩니다. 다만 그 불가 범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되나?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건 안 돼? 응? 공무원법 위반이라서 안 되죠.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개법인, 한 칸 내려오면 중개법인이 있는데, 그 중개법인은 무슨 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러스 무슨 업무도 할 수 있대? 겸업 업무. 그 겸업 업무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합치면 중개법인은 몇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7개. 예, 그거 빼면 6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겸업 업무 6개가 중요하겠나요? 안 중요하겠나요? 중요하지. 법에서 이렇게 요거 해라 이렇게 딱 열거하고 있으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7개 빼고는 옆에 보니까 뭐 하지 말래? 그거 하지 말래. 예, 하지 말라. 해서 이제 겸업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옆에 이제 겸업 제한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고, 거기다 별표 하나만 잡을 건데요. 그 겸업 제한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니까, 위반하면 제재도 좀 해야 되겠네? 예, 옆으로 화살표 하나 해주시고, 요거 위반하게 되면, 겸업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법인은 상대적 취소가 올 수 있는데, 요거 좀 중요해요. 상대적 취소는 뭔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하겠대, 아니면 할 수도 있대?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절대적 취소의 반대말, 상대적 취소.
절취 아니라는 거 주의.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은 고유의 업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그냥 할 거예요. 크게 뭐 관심 안 가지셔도 돼. 특수법인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명확히. 자, 밑에 문제.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 물건의 차이는 없다. OX. O. 물건에 대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종별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OX. X. 그런 거 무조건 X. 제가 헌법에 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두는 것 자체가 법률이든 대통령령이든 국토부령이든 그런 거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두 번째. 종별에 따른 취급 업무의 차이는 없다. OX. X. 업무는 차이를 둬도 돼.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법인에는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지. 건설회사는 뭘 해야 돼? 건설을 해야지. 토목회사는요? 토목을 해야 되고. 뭐 우리 운수회사는요? 이제 운송을 해야지, 운송을.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니고 막 건설회사에서 빵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목적에 맞는 거를 해야 되니까 취급 업무에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세 번째. 종별에 따른 지역적 범위의 차이는 없다. OX. X. 지역적 차이가 있어. 어떤 종별의 차이가 있죠? 부칙 개공이. 그래서 원칙은 어디서 만나 그랬지 아까? 시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세 가지 조건 갖추면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밑에 문제에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문제에다 여러분 별표 하나만 잡으세요. 중요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부칙 개공인데 거래 정보망에 뭐하고 가입 한번 해주시고 이를 뭐한 상태에서 이용을 해야지. 예, 거래 정보망 인터넷망인데 그걸 이제 가입해서 이용하고 중개하는 경우 거래 정보망에 뭐 된 거 공개된 물건에 한해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우리 기본서로 오셔서 154페이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그 표에서 정리한 대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7개 있다 그랬죠? 중개업 포함하면 15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박스 하나 있어요. 박스 있고 1번에 무슨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고 2번부터 7번은 무슨 업이 아닌 거야 그러면? 중개업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6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요걸로 좀 정리할게요. 우리 저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한번 꺼내 볼게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서 암기해야 할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사항 15선 한번 보겠습니다.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한번 보시고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3번을 한번 볼게요.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3번을 좀 보시고 3번 6개 있죠? 이 6개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왼쪽으로 한번 좀 묶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왼쪽으로 묶어가지고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 건데 이 6개는 뭐는 아니다. 중개업은 아니다. 왜 아니다? 왜 아니냐면 아까 우리 그 책에서 1번에 무슨 업이라고 써놨지? 중개업. 그리고 2번에서 7번까지 써놓은 거니까 얘들은 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야. 중개업이 아닌 거가 돼야 돼. 왜냐면 1번에 중개업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법률 자체에 이걸 중개업이라고 표현했고 아니라고 이제 이거를 열거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가령 뭐 4번에 우리 분양대행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분양대행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이다. OX. X. 왜 X?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면 분양대행 해주고 보수를 많이 받아도 된다. OX. O. 왜 많이 받아도 돼? 그건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이 법에서 뭐 하지 않아? 관여하지 않는 거야.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할 수 없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금품 초과 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여기 6개에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금품 초과 수수 규정 자체가 없어요. 많이 받아도 된다. 능력권. 물론 사기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뭐 많이 받아도 상관은 없다. 자,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와 뭘 할 수 있어요? 관리 대행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10회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농업용 창고시설의 임대관리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 농업용 창고시설의 임대관리 할 수 없어. 왜 없어요? 용도가 안 맞잖아. 상업용과 주거용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임대관리와 관리대행은 뭔지 여러분이 한번 좀 맞춰보세요.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건물을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월세가 뭐 가령 한 달에 뭐 2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매달 1일 날 여러분 통장에 2억씩 들어와. 그럼 생각만 해도 좋죠. 예. 그럼 건물에 매일 오겠어요? 아니면 건물에 안 오겠어? 뭐하러 와 여기? 예. 왜? 놀러 다녀야지 뭐하러 건물에 와? 그러면 이 건물에서 입주하는 뭐 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주자들이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계약서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갱신. 그럼 누가 쓸 거야 계약서? 난 바빠. 놀러 다니느라고 아주 바빠. 그러면 누구 보고 쓰라고 하면 되겠어? 이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건 무슨 관리? 임대 관리, 관리대. 그걸 임대 관리라 그래. 예. 그럼 그 임대 관리는 이제 뭐도 하냐면 뭐 월세도 받아서 나한테 뭐 송금해 주고 관리비도 받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임대 관리라고 하면 되고, 관리 대행은 뭐냐면 이 건물의 그 주차장 관리도 해야 되고, 주차장 관리 건물주가 나와서 하면 좀 폼 떨어지잖아요. 그죠? 건물주가 그러면 뭐 여기 또 냉난방 같은 것도 되잖아.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되겠어? 건물주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일러 가동하고 그럼 또 이거 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보고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 관리 대행. 자, 그러면 둘 중에 기술적 지식이 좀 필요한 거 있어요? 예, 뭐가? 관리 대행.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전문 자격사를 운용하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은 물량 제한이 있다 이랬잖아요. 이런 건물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주택은 제한이 좀 있어. 왜냐하면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해서 거기 아무데나 여백에다가 그 3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예, 이거는 300세대 이상이에요. 3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전문 자격이 필요해. 그 자격사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5자? 주택관리사라고 해요. 주택관리사 시험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우리 시험보다 약간 쉬워요. 약간 쉬워. 약간. 예, 근데 그거나 할까가 아니고 그것도 어려워. 예, 근데 그것도 어렵고 우리 학개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시험을 빨리 따시더라고. 몇 개월 만에. 예, 근데 학개론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시험이 중개사보다 더 어렵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주택관리사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 그 회계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더 많이 나와. 그래서 그 학개론 뭐 이렇게 수학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괜찮고, 그런 거 딱 싫은 사람은 이거 따셔가지고 돈이나 열심히 보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해봐야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주택관리사는. 왜냐면 이 주택관리사는 따서 뭐해? 관리소장밖에 할 게 없어. 관리소장. 예, 관리소장은 주 업무가 뭐야?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아니고, 뭐, 저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녀회장. 예, 부녀회장 운전기사. 예, 이렇게. 예, 부녀회장. 그래서 부녀회장 그 마트 갈 때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 예, 부부도 아닌데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같이 다녀요. 예. 그러니까 부녀회장이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거지 뭐. 예. 관리소 기사. 근데 그건 우리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데도 그럴 거예요. 다른 데도.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건 개업할 수 있잖아. 개업을 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해서 그 관리소장 이직률도 되게 많거든요. 이직률도 많고. 차라리 그냥 관리소 직원은 괜찮아. 예? 관리소 직원들은 괜찮은데 관리소장은 뭐 그 부녀회장도 불러쌌지, 또 누구도 불러요. 또 뭐 그 동대표도 부르지, 뭐 동대표 집에 뭐 고장 나면 관리소장 불러다가 뭐 고치고 뭐 그러잖아. 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예,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 이거죠. 일단 그 임대관리와 관리대행 같은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동산을 누구나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상담.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자, 이런 땅이 하나 나온 거야. 이런 땅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다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짓고 싶어요. 공장. 자, 지을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면
뭐를 확인해 봐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서 뭐를 확인하냐고. 그러니까 지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목보다 더 중요한 거, 용도가, 이 땅의 용도가 뭐냐 이거야. 국가가 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용도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해? 지목도 중요하고, 이런 걸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실무 나가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지.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일반인들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니까 상담해 줄 때 뭐 받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상담료 받고. 10분 상담하고 1억 받으려고 하는데 어때? 괜찮아. 물론 이제 누가 준다면. 근데 막 오히려 뭐 상담을 해준 게 아니고 막 배우면 안 되겠죠. 그 손님한테 배우고 그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되고, 이렇게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거 좀 지식적으로 전달해 줄 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죠. 3번,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에다가 개공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떤 그 TV 프로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백종원이 알죠? 백종원. 백종원이가 나와가지고 그 무슨 식당 장사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지켜봐서 왜 안 되는지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백반집인데 메뉴가 한 30개 되더라고. 30개. 근데 더 하고 싶다는 거야. 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가 백종원이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메뉴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메뉴를 싹 줄여버리고 2개만 하라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장사가 잘 되더라고.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하나의 그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그게 경영 기법이거든. 그런 거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해봤어야 그거를 되는 거야. 잘해봤어야지. 성공해봤어야지. 그래야 어떻게 하면 식당이 잘 된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이는 그러니까 뭐를 해봤다는 거야, 그 친구는. 그러니까 식당을 해본 게 아니고 성공을 해본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성공. 그러니까 솔루션을 주는 그런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뭐가 굉장히 유행을 했냐면 대패 삼겹살이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아니다, 정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 대학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참 신기하게 느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그 대패 삼겹살을 뭔지 알죠? 이렇게 왜 삼겹살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리잖아. 이렇게. 당연히 얇게 하니까. 해가지고 뭐 구울 것도 없잖아.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지직하고 익잖아. 차돌배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괜찮냐고 뭐 이게. 특히 누가 괜찮으냐면 남자애들이 뭐 이렇게 막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게 뭐 제 기억으로 대패 삼겹살 1인분에 300원인가? 그랬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근데 1인분에 300원이었는데 애들이 보통 한 10인분씩은 먹더라고. 막 먹는 거야, 막.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백종원이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발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난 사람인 거죠.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중개업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어.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돈을 받고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상대로? 개공을 상대로. 그러면 이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시험에 잘 나오고. 4번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분양대행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세요. 오른쪽 끝에다가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분양대행은 옛날에는 이게 물량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량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상업용 건축물과 모든 주택은 다 되는 거다. OX. 물량 제한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세대수가 많거나 면적이 크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물량 제한 없어졌어요. 이거 우리 별표 하나만 할게요. 분양대행은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물량 제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대신 비교해 보니까 뭐는 또 못한다 이렇게 돼 있네. 토지는.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서. 규정 없으니까 우리가 토지 분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분양대행 뭐하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만 가능한 거고. 주로 이제 두 가지 분양하면 거의 한 분양 시장으로 말하면 99%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토지는 사실 뭐 분양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국가가 토지를 분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분양할 일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5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어느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한 장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매매계약서. 어떤 용역들이 부수되어질까요? 이사업체, 예, 또 청소,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예,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하려면 법무사, 양도신고하려면 세무사, 뭐 그런 거. 그런 용역들을 하래 아니면 알선하래. 알선. 그러니까 소개하라는 거지. 소개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비고에 보니까 뭐는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용역업 X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할게요. 용역업을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용역을 하는 업체를 뭐 해주고 알선 해주고 알선료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섯 번째 경매 공매 부동산의 업무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공매 경매 부동산 업무 하려면 오른쪽 끝에 보니까 뭐를 하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하고 해라. 등록료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제 법원에 하는 등록을 말해요. 자,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약간 좀 큰 글씨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불러볼까요? 저한테. 임상경, 분수경 이렇게 나오죠. 이거 꼭 외우세요. 출제 확률은 100%입니다. 이게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임상경, 분수경. 예. 출제하기가 아주 편하기도 하고 출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모의고사를 내면 항상 요건 내고 싶어요. 항상. 예. 이게 이제 아주 잘 나오거든. 난이도로 말하면 상, 중, 하에서 뭐에 해당이 되겠어? 중 정도 되는데 중난이도 많이 내야 되니까 뭐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암기해 볼게요. 칠판만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프린터 보시면 부정행입니다. 임이 뭐죠? 임대관리와 관리대행인데 뭐 하지 뭐? 상가하고 주택. 상가하고 주택. 상은요? 상담. 우리가 뭔 상담을 하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이런 거. 인생 상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경은 뭐지?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할 건데 중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야? 개공. 온리 개공만 대상으로 해야 돼.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야?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상담은 누구나 다 필요하니까. 분이 뭐지? 분양 대행. 뭐하고? 상가하고 주택. 물량 제한은 있고 없고? 없고. 자, 수가 뭐죠? 부수되는, 우리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역업 하라는 적 없었다는 거. 그럼 용역을 뭐래? 알선을 하는 거야. 알선료 받으래. 마지막 형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임상경, 분수경 꼭 외우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하나 봐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스타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160페이지. 상단에 대표 예제 있습니다. 경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개인이잖아요. 얘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업무는 경업할 수 있다. OX. O. 여기서 이제 우리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건 없고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밑줄 한 번만 잡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법 같은 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하면서 공무원이랑 근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할 수 없는 거야? 공무원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다른 법에서 뭐 하면 제한하면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이라고 하면 누가 있죠? 개인인 개공. 개인인 개공에는 다시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지만 부칙 개공도 있잖아, 그렇지? 그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OX, X. 뭐가 틀렸어? 부칙 개공은 경매 입찰 대리하면 안 되죠?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6개의 업무가 임상경, 분수경이 누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우리가 이렇게 열거한 거지?
법인이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거로 열거한 거잖아요. 이거 6개 모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어? 있어. 왜? 우리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 법인은 이것만 하지만 개인은 이것도 하는 거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체 소개하는 것도 돼? 예, 옆으로 화살표하시고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그것도 돼? 돼. 왜 돼? 그냥 해도 되는 거야. 뭐든지. 예, 뭐든지 막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하면서 그 인테리어업도 많이 하고 같이 중개업하면서 뭐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이사업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크게 하면 가령 뭐 한 사무실에서 매매를 한 달에 한 뭐 20장만 써도 20장만 써도 이사업체 할 만하지. 그잖아요. 20장만 써도 이사가 20건은 왔다 갔다 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것들 자기가 이제 독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다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게 몇 세대 몇 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면 30세대 3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거든. 근데 30세대 30호 이상. 근데 옛날에는 그것만 분양 대행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이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이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제한 없이. 물량 제한 없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이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이든 무조건 다 한다.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5번 법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채색 한번 해볼게요. 끝말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에다가 채색하시고 OX 5. 아까 제가 겸업 제한 위반하게 되면 뭔 취소라고 그랬지? 상취니까 뭐라고 받아야 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받아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2주차 프린트. 아까 보셨던 거. 자, 노마자 6번 보시면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 왼쪽에 가능 업무가 있고요. 1번은 가로에 뭐를 좀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하고 주택의 임대관리와 관리 대행할 수 있는데 상가, 뭐 상업용 건축물 해도 좋고 상가. 오른쪽에 불가 업무 1번에 보니까 우리가 임대 관리는 해도 되지만 임대업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몇 세대 이상의 관리 대행은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그랬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좀 적어주시고 2번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지. 상담. 3번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주고 돈 받을 수 있대. 개공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4번 주택과 상가에 우리 무슨 대행을 할 수가 있지?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물량 제한이 없고 옆에 토지 분양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할 수 없죠? 규정 없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규정 없어서. 5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뭘 할 수 있어? 용역의 알선. 용역의 알선. 그 용역의 알선은 정확히 용역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용역업을 하는 업체를 소개, 알선해 주라는 뜻이겠죠.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갑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금품 초과 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OX 5. 왜 5? 이거가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업무가 아니라서 금품 많이 받아도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중개법인이 겸업 업무 이외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여기도 끝말에다가 채색 한번 해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X죠? 뭐가 틀렸어?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함정,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한번 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아주 잘 받고, 그래서 그거 끝말을 잘 보셔야 돼. 할 수 있는 건지 하여야 하는 건지 뭐 이거 잘 알고 계시고, 전혀 다르잖아요, 내용이. 자, 밑에 법인의 겸업 업무 모두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취급할 수 있대. 6개 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하는 업무가 많아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하는 일이 더 많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하는 일이 훨씬 많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개인지 알 수 없게 많은 거야. 그렇죠? 예. 자, 160페이지 오시고요. 8번 제목에 고용인신고, 여기도 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으시고, 고용인은 우리 지지난주에 뭐지요? 그 용어에서 배우셨듯이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뭐하고 소공하고 중개부조원. 그 사람들을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그 고용인을 이제 뭐 그 고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조 1항을 한번 가볼게요.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부조원.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래? 고용인.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뭐 하래? 신고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1항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거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의무지 의무. 뭐 하라 그랬으니까? 고용하라 그랬어? 아니면 신고를 하라 그랬어? 신고.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의무를 부담시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2항 내려갈게요. 소공 또는 중개부조원, 얘네를 합쳐서 고용이라고 그랬어요. 업무상 행위는 얘네가 업무상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업무상 행위 안 하면 잘리니까 당연히 할 거란 말이에요. 업무상 행위를 할 건데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자, 이거는 뭔 뜻이에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본다라고 표현한 거는 책임져라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1항은 의무고 2항은 책임져 너 이런 뜻이야. 너가 뭐 했으니까? 고용했으니까 12조 2항에 입각해서 고용인이 한 행위는 네가 다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의무를 지켜야 되나 우리가? 그럼요. 의무는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뭔 일이 생겨?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개하면 책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고 형사상의 책임이 있고 행정상의 책임이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예. 좀 널리 알려진 사람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도 있지만 또 무슨 책임도 있어? 뭐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지. 해가지고 뭐 예컨대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요새 막 불려 다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친구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돼? 그다음에 형사상 책임도 있을 거예요. 뭐 구속시킬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행정상 책임도 있겠지. 뭐 그래서 뭐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적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큰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또 어떤 연예인은 한 명은 또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사고를 치고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 잡혔지. 잡혔는데 이제 부르라고 하니까 이제 피를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뭐가 안 나왔어. 알코올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지 뭐. 먹었는데 다 뭐 해서 안 나왔거나 해독이 돼서 안 먹었거나 아니면 안 먹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 대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술을 안 먹었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증거가 없다는 뜻이지.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친구가 또 뭐 TV 자꾸 나와 가지고 뭐를 인터뷰하냐면 뭐 울어가면서 그동안 뭐 산 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를 치고 도망갈 일이 뭐가 있어? 그죠? 사고 치고 왜 도망가?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어떤 팬들은 그 사람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볼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뭐라는 거야? 책임이라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럼 민사로는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겠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다음에 형사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이제 책임이냐면 이런 거. 징역 가는 거. 그다음에 뭐 내는 거, 벌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형사 책임이라고 하고 행정상 책임도 있어요. 뭐 하는 거? 취소당하거나 또 정지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행정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1항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가 고용인 고용하면 뭐 하라고 그랬지 아까? 고용하면 신고하라 그랬잖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책임 문제 생긴다 그랬지? 예, 그럼 고용인 신고를 안 했어. 손해배상 해주나? 이거 좀 이상하잖아. 책임 자체가. 그러면 징역 가나? 아니. 벌금 내나? 벌금 안 내. 왜 안 내냐면 이 벌금 내는 것도 굉장히 센 거야. 한 일에 비해서. 이것도 전과가 되니까. 벌금형도 이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과가 되니까. 그러면 고용인 고용신고 안 했다고 등록 취소하는 건 어때? 너무 좀 심하잖아. 이거는 한 일에 비해서. 그러면 다 안 되네?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업무 정지를 때린다고. 1항 끝에다 적어볼게요. 고용인 고용신고를 안 하면 뭐라고? 업무 정지.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고용인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 떨어진다고? 업무 정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고용신고를 안 했을 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는데, 161페이지 오시면 고용신고는 두 번째 줄에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업무 개시 전.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 주시고,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준은 개공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 아니면 고용인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 고용인.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개공이고요. 소공을 한 명을 고용을 했어.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 월요일부터. 그럼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응? 월요일 날 출근을 몇 시에 할 거냐면 9시에 할 거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금요일 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 그럼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그래서 전자적으로 해준 거야. 그럼 전자적으로 해주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 아니, 월요일 날 9시에 출근하면 8시 59분까지 하면 되지. 그렇게 전자적으로 해줬다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무슨 신고가 가능하대? 전자문서현 신고가 가능한데 그거가 작년 본시험에 나왔어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례를 이해하시라고. 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전자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불편하게 언제까지 해야 돼? 금요일 날 6시까지는 가줘야 되잖아. 왜? 구청 문 닫아버리니까. 그럼 나는 본의 아니게 업무정지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바꿔주면 말 그대로 그냥 업무하기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두 번째 줄 언제까지 해주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기도 역시 채색하시고 별표 할 건데 요거는 가서 해야 돼. 요거는 왜 가서 해야 되냐면 말하자면 어떤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다툼? 고용관계는 계약이죠. 고용계약이잖아. 그럼 혼자 해? 둘이 해? 둘이 하잖아. 근데 한 명은 못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 종료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한 명은 종료됐지 안 됐다고도 볼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와서 하라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신고가 안 돼. 전자적 신고가 안 되고 무조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볼게요. 아무데나. 고용관계 종료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고용관계 종료 원인. 사망 좋아요. 사망. 아주 좋아. 사망. 아주 극단적이고 좋아. 사망. 보통 다른 학원은 사망부터 얘기 안 하거든.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극단적이잖아요. 사망. 얼마나 좋아. 사망. 그다음에 해고 좋아. 해고. 이것도 극단적인 건데. 자, 그다음에 퇴사, 사직. 본인 스스로가 나갈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우리 고용이라는 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되는 거? 기간 만료되는 것도 있죠. 계약직 같은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거 생기면
며칠 안에 신고를 하라 이거야. 10일 안에 신고를 해라. 뭐 이런 뜻인데, 자, 우리 생각해보면, 실무에서 이 중에 어떤 게 좀 주로 많을 것 같아요? 사망, 해고, 사직, 기간 만료 중에서. 보통 사직이나 해고가 좀 주로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관청에 와서 신고해라 이거야. 의사를 좀 물어보겠다는 거지. 너 진짜 너 사직할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전화도 좀 해보고, 이 사람 퇴직한다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관계를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고용인 고용과 업무 범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핵심 정리라고 해서 165페이지에 넘어오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 표를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표. 왼쪽에 소공, 오른쪽에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공통점도 있고,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차이점을 좀 보니까, 소공은 자격이 있어요. 그럼 자격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중개보조원과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 받는 교육도 달라, 일단. 그래서 교육은 왼쪽, 오른쪽 다 채색을 좀 할게요. 다다음 주 정도의 교육 파트는 별도로 이제 우리 배우실 건데,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소공은 실무 연수. 이에 비해서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좀 다르다 보니 받는 교육도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상 책임도 누구만 져? 소공만. 왜 중개보조원은 행정상 책임이 없지? 그러니까 뭐 취소하거나 정지할 게 없는 거죠. 뭐, 그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누가 가능해? 소공이. 그럼 누구는 불가하고? 중개보조원은 불가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소공만 되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뭐만 해야 돼, 얘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주된 업무로 보는 것들이죠. 인장도 누구만 등록해? 소공만. 인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서명 민날인도 소공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아무것도 뭐 없거나 하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얘기들은 없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오셔서요. 몇 페이지 잠깐만 오냐면 162페이지 오시면 162페이지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을 좀 볼 건데,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요. 소공이 퇴근하고요.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부부싸움을 좀 한 거야. 부부싸움을 했는데, 막 뭐 집어 던진 거야.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막 집어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집어 던졌는데 뭐 가령 뭐,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근데 어디로 집어 던졌냐면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졌다. 유리창 깨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나가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이제 뭐 베란다 밑으로 집어 던졌으니까 뭐 같은 거 우리 파손될 수 있어. 차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차도 뭐 좀 부서졌다고 치죠. 이것도 개공이 책임져야 한다. OX.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인데 손님하고 집 보러 가다가 뭐 보러 가다가? 집 보러 가다가. 그러니까 집 보러 가는 거는 얘의 업무 안에 들어가나? 얘가 뭐 할 수 있지? 그 단순한 업무가 뭐야 그러니까?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문. 현장 안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둘 다 다쳤어. 중개보조도 다치고 손님도 다치고. 이거 개공 책임져야 돼? 이거는 왜 책임 안 지고 이건 왜 책임져야 돼? 이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서. 이거는 업무상 행위라서. 그럼 이거를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좀 필요하겠네? 그 기준을 좀 판례에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판례가 있는데 1번 판례랑 2번 판례랑 거의 비슷하고요. 2번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에다가 채색하시고 거기다는 별표 한 번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기준은 아닌 건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게. 그러니까 무슨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칠판 잠깐 보시고, 얘가 초보 운전자야. 초보 운전자야. 그럼 책임 안 져? 개공은? 왜 져?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데. 얘가 그 손님 집 보러 갈 때
예, 그 지역의 지리를 잘 몰랐대 얘가. 그래도 개공 책임 있어? 예, 왜? 그 주관적 사정인 거지. 그런 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준 한번 두 개만 뽑아보세요. 그럼 어떤 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게 업무상행인지 아닌지. 그럼 주관적의 반대말이 뭐야?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관련성. 예.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이랬잖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칠판 잠깐 보시고 소공이 퇴근하다가 사고 난 것은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소공이 뭐 하다가 출근하다가 사고 나면 이건 업무상 행위야. 왜요? 이건 업무상 행위야. 출근하는 거는 업무를 시작한 거로 봐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성을 가지고 보는 거야. 해서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지고 업무상 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객관성과 관련성,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실 거고요. 밑에 책임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